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곧 있을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청문회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하나둘 청문회장의 입장에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변호사로 진보 성향 언론 비평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와 코드 인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방송, 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악의적 의도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허위 조작 정보와 단순 허위 정보 등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드 인사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방송문화진흥회 민주당 추천 인사로 활동한 이력과 최근까지 MBC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편향성 우려가 없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합의제 정신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상 관련 의혹들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한 후보자의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는 일부 인용 표기가 미흡했다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가족 부당 소득공제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최근 5년간 약 1,250만 원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시민단체 조직 활동비와 부친의 연금소득, 주택연금 모두 세법상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자녀 임기에 해당하는 내년 7월 말까지 4기 방통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4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과 종편 의무 송출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4기 방통위 주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게 한 후보자 입장입니다. 이 한 후보자는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청문위원들이 일부 도착한 상태고요. 한상혁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입장한 상태입니다. 이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 자료 등을 통해 밝힌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와 코드 인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방송 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막 청문회가 시작했습니다.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생중계로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예, 김성태 판사님.
예, 자유한국당 가방위 간사 김성태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계획서 의결 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정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인의 대부분을 양보하고 저희들은 10명의 정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만이라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나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 전임위원장을 정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전례도 없고 또 그리고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청문회 검증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호성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서 경질되었다고 진보 매체에서까지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퇴 사유가 무엇인지 엄정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그 후보 검증에 필요한 부분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재발 대책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어디 고등학교 총학생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리위원장님께 강행 날치기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데 대해서 정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셨는데 정인 채택을 해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까지 하면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목적은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는 것인데 요구한 자료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자문 및 변론과 관련된 자료를 무엇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직접 기입한 경력은 경력 증명서만 달랑 보내고 자문 내용이나 변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비공개 사유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 내용을 공개하면 방통위원장 자격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향성을 가진 후보이길래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적합한 후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세부 내용이 있어야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념이나 정책 등에 파악할 수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특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중계를 MBC 하고 있기 소속 때문에 간사가 예. 지금 의사진행 발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은 저희 아니 지금 자료나 정인 채택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은 자료나 자료나 충분히 정인 채택에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정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정리한 아니 그 지가 지금 10분 말씀드리고 있지 됐어요. 않습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 좀 중립을 지켜서 하십시오. 국회법, 날치기 상임위를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채택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날치기나 불성실하기 강행은 말씀을 없었다는 드리고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 대답하십시오. 간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마치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말 불성실하기 이럴 때 국민들이 다 없을 뿐만 보고 아니라 있으니까 이게 눈꼴 아니 벌성사납게 말씀드리고 있지 하지 않습니까? 마세요. 제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와요 자꾸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질서 유지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아니 지금 제가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반행하고 지금 회의 진행을 아니 지금 방해하고 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렇게 걸 하면 위원장님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간사
빨리 정리를 하세요,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정말 불성실하기 이럴 데 없을 지금 뿐만 아니라 위원장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시간 거예요? 지연 전략으로 아니 말씀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왜 그렇게 또 빨리 방해하십니까?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불성실하기 이럴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 전략으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에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 진행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가 수행한 많은 변론 중에 한 곳도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다른 것이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혁 후보 자료 제출 사유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싫으면 그냥 사퇴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당장 이러한 청문회 정인 자료 구비한 후에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실한 검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향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12조 4항에 따라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기관에 경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간사가 좀 지금 정리를 바로 안 하시면 아니 지금 곧 끝낼 테니까 아니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사항에 따라서 기한 내 자료 제출 그리고 국회에서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2에 따라서 주무부 장관 즉 이호성 방송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끝날 수 있는 거를 계속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길어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이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지금 할 얘기 있으시면 할 얘기를 하시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정보통신과 여론 형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방송과 통신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짊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임 인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자료 제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자료 제출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부회배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SBS, OBS 경인TV를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충분히 지금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선서 예, 주세요.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후보자 한상혁. 예, 잠깐 계세요.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하세요.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해야죠. 모두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사회 진행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세요. 예. 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에이. 아, 위법은 위법대로 지적을 하세요. 아, 그러려고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한상혁 후보자. 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하여 공직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을 빼앗기며 핵심 자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장 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외주 제작 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가불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의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하여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지능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 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의 행위를 비롯한 사후 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고요. 윤상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가 과연 적법한 법적 절차인가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위원회법에 따르면은 방송위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 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임기가 보장된 3년을 갖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임토록 하고 지금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사임하게 되었는지,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그 부분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인 또는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호성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사임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저는 국회가 분명히 이 위법성 여부를 밝히고 그다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께. 예. 윤상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저 문제 개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우리 간사 세 분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1분이나 2분 더 주는 거 없이 일단은 7분 마치시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중 의원님 질의 순서인데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질의성 의사진행 발언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예. 위원장님이 왜 그 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지금 30분 자, 동안이나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예? 지금 청문회 지금 과정이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꾸 꺼내시면은 그게 청문회 방해 행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자. 진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자, 예? 제 발언 좀 하도록 중간에 좀. 예, 지금 한상희 후보가요. 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것은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허위고 거짓 답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윤상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임기 3년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임기를 강제로 중단을 하고 지금 하는데 이 불법 해치기 한 후보에 대한 불법 청문회입니다. 지금 한상혁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지금 그동안에 평양된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내정된 이후에 그 위험한 발언을 한 위험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해서 수임 금액 자료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후보자 비상장 주식 2건에 대한 매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배우자 통장 거래 등 재산 내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소송 관련 수임 금액 자료는 왜 필요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요. 후보자가 지금 소송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이게 지금 1150건이라고 건수만 내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밤에 어젯밤 늦게 이것을 1150건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것만 온 것도 말이죠. 분석해도 또 이것도 지금 2건씩 3건씩 되어 있는 기 때문에 1년 번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1150건까지 번호까지 지금 매겨진 이것을 어떻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지금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요. 부실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켜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죠. 지금 이 건수 중에서는요. 이 번호 중에서 1년 번호 1150원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97건이 전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은 MBC, KBS,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특수관계,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건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는 건지 이 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이 자료가 없다면은 이 후보자의
이 자격을 자질을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그리고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이거 역할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기준이 지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반드시 지금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 만일에 이 자료가 오늘 청문회 제출이 안 된다면은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말이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상희 후보 이거는 이 의사진행 자료가 반원을 왜 넘어섭니다. 필요한지는 예? 이 자료가 왜 예. 필요한지는 이 한상희 후보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 정치 편향성 문제, 중립성 훼손 문제, 독립성 파괴 문제, 도덕성 논란 문제, 전문성 결여 문제 이 자격을 따질 수 있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충분히 지금 왜 자료가 필요한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박대진 의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이 6가지 항목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자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따질 것입니다. 예. 청문회 하면서 계속 제시할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예.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지만 좀 한쪽 당만 특정 당만 의사진행 발언을 줄 수가 없고요. 지금 충분히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박성중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당연히.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불법적인 그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 본인의 의사는 물러난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뭐가 확인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 본인은 언론을 상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확인을 못하는데 뭘 확인을 해요? 언론에 다 보고 해야죠. 있는데. 그걸 왜 확인 안 합니까? 박성중 의원님 질의 시작하세요. 본인이 왜 이거를 가지고 중대에서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청문회 하실 거예요? 중도 사퇴한 과정에서 그 과정이 본인이 무시적 의사 압력이 선택했다고 있었는지 얘기하지 영시적 압력이 있었는지 이거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주면 국회 권위는 자꾸 떨어집니다. 예? 청문회가 위헌법한지 적법한지 뭐가 이거? 인사 청문회를 해야지 이게 지적될 거 아닙니까? 인사 청문회를 해야지. 무슨 지금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없는데 이 이유가 청문회니까 이게 지금 이효성은 전 방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방통위원장이 예,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채택하는 걸 논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국회법대로 한 걸 난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중 의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예. 이제 시작하시면서 더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 국회라는 게. 사람이 협의하라 했는데 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협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왜 저 하도록 먼저 가서 했으면 간에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나가서 있는 거죠. 하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문제예요. 박성중 의원님 질의 안 하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잡아줘야죠. 다시 돌리세요. 앉으세요. 예. 아니 그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해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니 의원이 질의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분이 같이 논의를 하십시오. 예. 예. 하세요. 예. 다시 얘기했습니다. 세 분이 다시 협의를 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지금 해야 지금 나가서 하시죠. 야, 7분을 다시 돌려주세요.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예. 박성중 의원님 질의 시작하세요. 잠깐만. 예. 앉으시죠. 예.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국민 다 보는 이게 생중계하는 예? 인사청문회인데 예 시작도 못 하고 할 말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방송의 독립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정확히 지적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뭐 그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시작해서 하여튼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예,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상혁 후보자가 편파성 또 편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싶고, 두 번째 전문성을 찾아봐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한 18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9년 13년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4번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전부 보니까 한 1,800건을 수임했더라고요. 그 1,800건을 수임했는데 재산은 7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재산 은닉의 의혹이 충분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봉사 능력 20년간 적십자협의 낸 걸 한번 내보라니까 2건 냈더라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기타 낸 걸 한번 내보라니까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을 그 사회의 어떤 봉사 또 기여 이런 차원에서 전혀 그런 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손꼽만트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편파성, 조용히 하세요. 편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보님, 예, 말씀하십시오. 81학년도 고려대 법학과 입학했죠? 예, 그렇습니다. 86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영구재적 처리됐죠? 예, 좀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제적된 건 맞습니다. 예, 예, 87년 재적학생 구제 특례 ES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운동권이었었네요. 주사파였습니까? 당시 뭐 주사파 이렇게 나눠질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상혁 후보자 저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세요. 예. 학교 다니면서 운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운동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보니까 2001년도 만 거의 40살이 돼서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변호사들 수입 못해서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예. 그런데 우리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완전히 성공했더라고요. 완전히 인생 역전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임한 거 보니까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MBC도 수임하고 KBS, PB연합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등 전부 진보 좌파의 어떤 언론 계통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강원랜드, 또 옛날에 주택공사 LH, 롯데 홈쇼핑, LIG 넥스원, 우리 홈쇼핑, 서울도시개발공사 SH 엄청나게 인생 역전을 해서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간 1,800건을 수임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수임 자료 이 금액까지 다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거는 경영권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일렬것만 보내왔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18년 동안도 완전히 좌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인정합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예, 저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완전히 다 중복돼. 그 다음에 2017년, 8년 최근에 와서도 저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련 대표를 맡고서도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상사 하나하나 다 더 많지만은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운동권, 변호사를 맡고 나서도 완전히 좌파의 언론에 거기에 대한 대표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것도 1,800건이나 해왔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작년 3월에 언론 시민연합 민언련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나쁜 보도상, 본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나쁜 보도상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6건, TV조선 8건, 채널A 2건, 한국경제 1건, 세계일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일자리 1만 개 사라진다. 이것이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예, 그 부분은 뭐 가치 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전 수출 없을 때 12년 뒤 1만 2천 명 실직된다. 이게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해 훈련 중단 수역, 우리 쪽이 북한보다 35km 더 길다. 이게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우리 후보자는 한쪽 경향에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좋은 뉴스라 선정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좋은 보도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KBS 11건, MBC 9건, JTBC 4건, 한겨레 9건, 경향신문 2건,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5건, 오마이뉴스 1건, 노컷뉴스 1건, 프레시안 1건. 우리 국민들은 이 매체들을 진보 좌파 매체의 대표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이 작성한 보도는 좋은 보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 민심번역기 뉴스민,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KBS, 정말 어떤 식이 좋은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인터넷 여론 조작, KBS 2018년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런데 우측에 2017년에 대선 조작한 드루킹 관련 사건은 전혀 좋은 보도로 안 들어가 있네요. 저널리즘 토크스 뭐저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말하지 않거든요. 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생중계 중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시간을 안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판하고 특정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다 잘못되고 나쁜 뉴스다. 이렇게 편향된 인사가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삭제할 생각 없습니까?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 간략히 해주십시오. 예, 일단 그 1,800건 수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그 법무법인 정세로 수임된 사건들이 상당 부분 껴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전부 제 사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예. 예, 일단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연의 좋은 보도 심사, 뭐 나쁜 보도 심사는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은 아니고요. 민원연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나름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단밖에 놓을 수밖에 없죠. 예, 다음은 신영현 간사님.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신영현 간사님. 다음번 순서예요. 이제 마이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선 한상혁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앞에 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법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방송 독립과 공정성 수호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효성 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갑작스럽게 평소처럼 일을 하시던 중에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에 의한 사임이라기보다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처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임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 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려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때 청와대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출근하시면서 첫 번째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 유포나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언론이나 저나 많이 이렇게 의구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게 이제 바꿔주셨고 이런 논쟁에 이제 기름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사실관계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첫 자리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짜 뉴스 문제는 기자분들이 저에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그때 예. 평소의 생각과 지금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예.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칭 얘기하는 가짜 뉴스가 사실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읽는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인지도 아십니까? 제가 그랬었던 얘기 같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 조국 후보자가 한 예, 얘기입니다. 뭐, 예, 그러니까 조국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후보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논문을 보면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 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 강하게 규제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은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법적으로 방통위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을 안 갖고 계십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서 가짜 뉴스란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체가 가짜 뉴스란 얘기를 했는데요. 저 청와대의 그 게시물이 비공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예, 봤던 보셨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가 이제 비공개된 이유가 허위 사실을 포함해서 청원 요건에 위배돼서 비공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비공개된 내용이 뭐냐면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의학 논문 일저자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불법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서는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예. 지금 후보자님 보시기에 허위 사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삭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아니 때문에 지금 이제 한 후보자님 생각에 저 얘기가 삭제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 내용 중에 예. 허위 사실 확인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뭐 그러니까 저기 내용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의학 논문 일저자 되는 게 말이 되냐.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논문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은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명령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가지면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청원 내용 중에 어떠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몰라서. 입장 아닙니까? 그럼 예, 제가 예, 예. 얘기한 부분만이라면 저기 뭐 청와대에서 의견 받은 개진이라고 볼 수 거는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의식을 가지신 거로 제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막 언론에서 나왔던 페이스북 그 관련된 소송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예. 방통위가 졌잖아요. 법률가시니까 예. 이 방통위가 진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예. 그 페이스북의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예, 예. 방통위가 준비를 잘못해서 진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도미비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추가 질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이에요. 네,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의 그 모두 발언을 살펴보니까 방송통신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두루 잘 파악했다라고 평가를 일단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사회 가장 큰 결함이 양극화 아닙니까? 예. 그 언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방송통신, 방송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을 비롯한 언론 시장의 언론계의 그 서울과 또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그 동질감 해소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또 지역의 목소리에 대폭적인 그런 제약과 약화 뭐 이런 또 이것이 다시 환류돼 가지고 또 경제력 집중까지도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말씀해 보시죠. 방송통신 특히 방송 쪽의 경영 악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지역방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역방송이나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이른바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성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을 지적하는 거는 모두 발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예. 이 지역 방송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매출이나 수익에서도 아주 매우 열악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관련된 인적 물적 인프라도 매우 낙후되어 있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이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또 지역의 민들의 시청이나 뭐 또 방송 청취율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현황을 구체적 수치와 실제로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방송통신과 관련된 여러 자문기구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 방송인들에 대한 참여가 거의 없다.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이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하기 위해서는 의무 할당제라도 이렇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5분이나 통신심의위원회나 그 외의 여러 기구들에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현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점도 시정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여러 차례 줄곧 하고 전임 이호상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얻은 부분입니다만
이게 방통위원회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까와 같은 그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 관련 특별법에 이를 법제화하든지 이런 특단의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냥 찔끔찔끔한 그런 지원 가지고는 지금에 놓여 있는 지역 방송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역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사업자 간 그 차별 규제 해소에도 나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OTT도 그렇고 이게 조세 정책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역차별도 그렇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은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OTT 문제도 그렇고 망사용 문제도 그렇고 그 사업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다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규제책을 마련을 하더라도 집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법을 고친다거나 뭐 제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구체성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리 국내 사업자와 역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나 하여튼 등등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구글세 등 여러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고안된 것들이 있고요. 물론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여러 가지 제약된 면이 있지만 지금 방통위에도 또 밖에 전문가들 그룹에 의해서 연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지 갖고 추진하면 법제화나 또는 제도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가요? 예, 위원회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예. 등등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예, 역차별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그 어제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 결과 혹시 보도 봤습니까? 예,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예. 네, 잘 진행됐고 농식품 행정을 잘 수행할 적합한 후보자다라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기로 한 것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후보자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문 관계이기도 한데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된 거 지명된 거를 축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 방통위원장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봅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도 아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인사청문회가 요즘 정말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국 후보자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예? 과거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의 한상혁 후보자한테 방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과거에 한상혁 후보자가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뭐 민원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또 논문으로 그다음에 MBC의 각종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방통위원장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조국 후보는 요즘은 막 그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도 스스로 과거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국무위원 될 수 없다. 청문회 통과 못한다 그랬는데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본인이 얼마나 저는 그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한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라는 거 제가 한번 보죠. 하나하나.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후보자가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하면서 이 국민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흠결 절대 용납 못한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단지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일단 방통위원장이 최고위 국가 거의 최고위의 공직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급이니까 거의 그렇죠. 근데 자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배우자와 부친 된 거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관련해서도 의혹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들께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거 공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인의 길을 걸려면. 근데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에서 이 자료 제출 안 되게 하고 안 내는 거 이게 바로 한노남불 내로남불이다. 후보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하다고 판단하실지를 모르지만 나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무지무지 잔인한 게 그게 이 시대에 좌파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진영 논리에 철저하게 빠져 있다. 똑같은 거의 사안에 대해서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기고문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계속 유지 발전돼야 된다 등등 하면서 해임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고를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자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아주 절실하다 등등 하면서 이 고영주 이사장의 그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모든 사안을 진영의 시각으로 진영의 논리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이게 무리입니까?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이 짧게 좀 그런데. 그러면 그두 끝나고 번- 예, 끝나고 저 뭐 위원장님 통해서 하시고요. 예, 예. 제가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MBC 관련된 소송 사건 자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젯밤 늦게 숫자적인 것만 냈는데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통위원회법 결격 사유 중에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신데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방통위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방송사 내지는 이런 저기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지금 MBC를 대리해서 소송 대리를 정말로 여러 건을 했고 이사 재임 기간에도 MBC 옹호해왔고 이렇게 특히
MBC 소송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영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이거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이거에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방통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본인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답변하세요. 그 법률상 결격 사유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돼 있고요. 저는 MBC와 관련하여서 그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 자문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 인사 MBC의 해고 등등 인사와 관련해서 소송 대리 안 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무실에 법무부인 정세에 지금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마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중자 때고 그게 바로 한론 안불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수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된 좌파 변호사다라는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그 특히 이제 특정 언론사, 특히 MBC와 관련한 소송을 많이 수임했다. 예. 지금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게 어떤 변호사로서 어떤 특정사의 의뢰를 많이 받은 게 그게 편향적이다, 중립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보면은 뭐 한 대여섯 건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임을 한 거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 수임한 것만을 가지고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무슨 이념성이나 상관없이 그 변호사는 수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을 동일시하는 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지금 그 MBC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 야당에서 보기에는 진보 좌파 언론이라고 쭉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 김재철 사장 때는 MBC 관련 소송을 수임한 적이 있나요? 예, 일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그 신건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병문인 이사를 하기 전에 수행을 하던 사건들을 계속했거나 그 수행하던 사건이 종결이 되고 항소심, 상고심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사건들을 수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통위원 중에 대부분이 뭐 CBS나 MBC나 KBS에서 20여 년 동안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예.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특정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좀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하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각별히 하시는 게 옳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최선을 위원장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직업 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도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아서 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무법인 정세가 이 미디어 관련해서는 좀 특화된 로펌인가요? 예, 저희들 200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미디어 언론 전문 로펌을 표방을 하고 시작을 한 로펌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그 로펌은 그런 로펌이 별로 없나요? 예, 특히 이 미디어 언론 쪽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수입 면에 있어서 이 뭐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미디어 전문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도 자료는 받아봤는데 예. 그동안 제 이 청문회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떤 특정 그 변호사 하신 분들이 그 자신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걸 전 본 예가 없어요. 예, 예. 이게 뭐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열람한 사례는 제가 기억은 하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은 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들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제출된 자료가 아마 서울 변호사에서 경유증서를 가지고 집계한 자료일 텐데요. 그걸 보시면은 사건 번호 나오고 양 당사자 이름 나오고 사건 번호를 통해서는 그 사건 내역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판결문의 내용을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이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인 정세에서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공개를 꺼려왔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제출한 자료는 제출 뭐 충분히 공개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서울 변호사에서 공개한 건가요? 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보내진 자료를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회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 정책위원회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상민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중간 광고 문제라든가 종편의 의무 재송출 문제라든가 방송 발전 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 문제도 그렇고 미디어랩 문제도 그렇고 방송 발전 기금 문제도 그렇고 이른바 비대칭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모두 다 양쪽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그 요구보다 더 큰 것들은 이 공익적인 측면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비대칭 규제 특히 뭐 몇 가지 비대칭 규제들은 그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해 가지고 일부 이 조건을 완화해 준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완화된 조건들을 현재 상황에서 좀 그 종전의 일반적인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윤상직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네. 수임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뭐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예, 한사변은 후보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 수임은 그 제 개인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고 사건 수임 계약은 법무부인 정세와 의뢰인과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판단의 주체는 법무부인 정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법무부인 정세 측에 요청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섣불리 약속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열람 거부인데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진행 발언 연속됩니다. 제가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금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해서 그 방송위원회법 제8조의 위반 여부 신문보장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아까- 어떻게 됐죠?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빨리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 청문회가 위법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위법한 청문회를 왜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후보자는 제8조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8조 예, 예. 신분 보장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변호사니까 아무리 사임 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강요에 하거나 강박에 한 경우는 무효죠. 법적으로는 무효잖아요. 그죠? 그 전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전제 것 같아요. 사실이 확인 안 된 부분에서 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국민들 보기에는 이 위원 청문회가 위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임의사는 표시를 하신 거고요. 자. 예, 예.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오늘 모두 발언해요.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뭘 의미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겠죠. 당연하죠. 저희들 헌법에서 예. 그다음에 추구하고 있는 알았어요. 이상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예, 예, 예. 여론을 왜곡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왜곡하는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걸 편향된 판단의 시각으로 주체를 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편향된 시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론의 왜곡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되고 예. 이것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적절하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본인이 자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모르기는 왜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띄워보세요.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원연에서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수 언론의 감시, 보도 감시와 모니터, 그다음 정치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운동,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 정책 감시, 종편 보도 모니터. 이거 정치 편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 보수 언론은 뭡니까? 예. 전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나누는 이 부분에 그러면은-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본인이 예. 공동대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보수 언론이 뭐냐고요? 또 공동대표가 보수 언론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구분하는 이 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은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한테 예. 대표로 맡지 않아야죠. 그러면 공동대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뭐 자랑스럽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 제가 뭐 그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편향성이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편향성이 공동대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단체 명의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공동대표 합니까? 다음요. 아니 주로 보수 언론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원인입니다. 그다음 MBC 감 틀어주세요. MBC의 그 정상화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정상화에 매진하라. 이게 정상화위원회 활동 위법성을 법원에서 확인했어요. 판단했어요. 이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공동대표로서. 공동대표라는 것은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단체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예, 예.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사과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글쎄 저 위법성 판결을 왜 받았는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예. 그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이 감히 여론을 왜곡하거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의적인 여론 왜곡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본인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틀렸어요?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예. 해보세요. 예. 저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예. 그 답변 분명히 주세요. 그다음
KBS에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KBS 9시 뉴스에 일본 그 상품 불매운동하면서 노 안 뽑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죠. 예. 이거는 분명히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이거는 내용에 진행된 대한 사항이에요. 심의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맡게 된다면 그걸 하셔야지 당연하게. 그 다음에 그 좀 띄워주세요. 저기 조국 후보자 거. 지금 이게 맞느냐 이야기예요. 무조건 가짜 뉴스. 본인도 가짜 뉴스 지금 이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포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뉴스로 폄하하는 거 하거나 공격해서 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뭐 구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팩트, 뭐 저런 게 이런 적절하는 부분들은- 이야기예요. 예. 답변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적절하냔 말이에요. 아니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저렇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가짜 뉴스가 규제를 뭐냐고요? 하거나 그러면은. 제재를 가짜 할 뉴스가 뭐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예. 가짜 뉴스가 뭐냐고.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까? 예? 여론 왜곡 누가 판단해요? 여론 왜곡하거나 본인이 썼잖아요. 예, 모두 예. 발언에. 예. 여론 왜곡이 뭐냐고요? 그건 최소한의 자질 아니겠어요? 본인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여론 왜곡이 뭐예요? 어디까지 다 여론 왜곡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면요. 그 올바른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원론적인 잘못된 의미의 말씀을 정보라고 드린 이야기하는데 것입니다. 예. 오늘의 시점에서는 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라고 해서 다음에 그걸 가짜 정보로 가짜 뉴스로 매도하다가 다음에 진짜 뉴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 저는 분명하게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획득에 가는 부분에서 완전히 허위가 아니면 손대서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질문 답변하세요. 어떤 질문이셨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본인 안 들었어요?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요청했잖아요. 답변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신지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질문을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니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답변 나중에 보류를 시켜놨잖아요. 답변하세요. 이거 하니까.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처음에 했잖아요. 민원전 관련해서 좀 보여드렸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아 민원연이 뭐 편파적이나 정파적이나 그런 이런 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민원연의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연이 제가 지금 뭐 민원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언론들을 찾고 뭐 그러자고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편향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은 그냥 그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계속 계세요. 그 경력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저는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뭐 아니,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은 많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언론에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정치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자료 제출은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식이 됐던 아니면 사건본을 지우든 최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걸 동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인 그 증인을 새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지금 3당 간사님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되는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군대 다녀오셨죠? 예. 자원에서 가셨습니까? 이른바 강제징집돼서 갔습니다. 그러면 강제징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만에 가셨어요? 그 학기를 종료하고 그 대전 집에 아버님 뵈러 간 자리에서 바로 징집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예.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예. 그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까?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죠. 예. 그 시기가 원래 그런 시대였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에 약간 제가 이렇게 사족을 가는 것이 좀 올바르진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사파였냐고 묻던데요. 학생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재수 생활을 서울에서 했고 80년 5월의 봄을 서울에서 겪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고 이 학생운동 진영에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적어도 대항은 모르더라도 그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아픔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불의라고 보신 거죠? 불의. 예.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그 광주 그 시민들이 희생된 거는 불의라고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불의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정의는 공정하고 통하죠.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죠. 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건 뭐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공정하지 않은 문제, 이 문제인 것 같아서 특히나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방송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저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률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아마도 그것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대표 주자인 KBS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참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이 이제 그러지 못하고 정권의 편향적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은 너네들은 공정하지 않아. 너네들은 정권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낙인 찍으니 낙인 찍게 되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은 또 해쳐지고 공영성도 해쳐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방송의 공정성 보장은 이 독립성 보장하고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정파에 따라서 이 방송의 내용이 바뀌고 이러는 부분들은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방송의 독립성, 제작 자율성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다면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 자율적인 바람에 의해서 공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성과 함께 아까 모두 발언에도 있던데 그 외주 제작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는 대부분 외주 제작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콘텐츠의 질이 좋아져야 방송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뭐 상식적인 예일 테고. 근데 문제는 재하 도급, 제재하 도급 뭐 이렇게 거치면서 실제 제작하는 그 독립 프로덕션들은 굉장히 낮은 제작사들은 굉장히 빠듯한 제작비로 그 제작을 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입법도 없고 그렇던데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하도급 금지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 콘텐츠 제작 시장은 외주 제작 시장은 그 받아가지고 통째로 넘기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주된공사 전부 또는 주된공사를 넘기고 있는 거나 비슷한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외주 제작 시장의 콘텐츠를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도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송시장 전반에 어려움이 점차 하방 이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가불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 때 학생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신 분인데 그런 것이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어져서 마음이 한편에서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토착외군을 들어봐도 생계영자파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최근 MBN 관련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도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예,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이라면 예. 단호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을 보면은 MBN의 회계 부정은 박근혜 정부 시기 최영식 금감원장 시절부터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미루어 왔고요. 국세청에서는 심지어 이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대출 정황을 확인하고 MBN 측에 직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하라는 조언까지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자료를 보면 방통위도 올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주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바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2011년 MBN 승인 과정 그리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벌써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시시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5일에 방통위에서 MBN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예.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효성 그 방통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라면 방송법 98조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이죠. 예, 그 당시에 그 금감원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살펴봐야 되는 뭐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 자료 제출 요구를 MBN 측에 방통위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사실이라면 방통위 내부로부터 왜 이렇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미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감위에서 조사되는 내용들도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제가 보건대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공개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내부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편 관련해서 특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종편의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혜였지만은 지금 또 종편에 대한 특혜가 지속되고 있어서 방송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이제 알시다시피 의무전송 특혜,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조치, 또 국내 제작 및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특혜, 중앙광고 허용, 황금 채널 배치, 그다음에 직접 광고 판매 허용 등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해소 문제도 여전히 어쨌든 간에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방송 발전 기금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혹시 위원장이 되시면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은 사실은 광고 시장 아니겠습니까? 광고 시장인데 종편만 이제 광고의 직접 영업을 가능하게 종편만 이제 사실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 방송의 중간 광고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시청권에는 이제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저도 그 부분에 일견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 뭐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광고 문제는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PP들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경영상 어려운 문제하고 그리고 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애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 전에 그 아까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못했는데요. 잠깐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그 제출 요구와 그 받는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방통위원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짜고 치면서 계속 날짜를 지연시키고 하는 정황을 제가 날짜별로 지금 그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로 핑퐁을 치면서 주겠다 하고는 또 서로 요구를 안 해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치고 어제 밤에 늦게 그 리스트만 보내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청문회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는 뭐 개인 정보 얘기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의 그 각종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그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그 세금 납부 내역조차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분이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낸 것도 문제고 그 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명백하게 숨겨야 할 무슨 상황이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출을 아주 저 오전 중에 빨리 내주시고요. 그 여당 의원님 중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죠. 숨는 놈이 범인이다. 저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방통위원장 이효성 위원장 출석에 관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성 위원장은 그 평화방송 그 발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위원이 줄기차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이 느닷없는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간사간 협의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셔서 잠깐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뭐 제가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만 특히 이번 개각은 가히 그 역대급의 인사 참사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악의 그 재앙급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국 후보의 비리가 워낙 핵폭탄급이다 보니까 가장 덕보는 사람이 우리 그 한상혁 후보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작아 보이고 이런데 제가 우선 그 한상혁 그 후보자는 뭐라고 아까도 변명을 하시고 그러던데 사실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MBC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서 정만 안 두었지 또 뭐 박문진 이사도 하고 뭐 온갖 유착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 법상 임명 전 3년 이내에 그런 관련이 깊은 종사자들은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무자격이다, 무적격
그 권한이 없는 후보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그런 청문회를 한다는 점을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그 후보자의 이 이력을 보고 처음에 이분이 이런 자격 논란, 자질 논란은 있을지언정 그 개인 비리는 없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유공자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죠? 그리고 부인께서도 그 여성 민우회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분이 설마 그런 그 비리, 개인 비리 이런 거 하셨겠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뭐 소소하니 할 건 다 하셨더라고요. 표절도 나왔고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나왔고 또 보니까 자리, 돈 이런 거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다 하셨더라고요. 그 특히 제가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한상혁 후보자가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조만간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우연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걸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PMG 제약 비상장 주식 2만 주를 가지고 있죠, 그죠? 8천만 원 규모예요. 인정하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비상장 주식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재산 불리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시장법에 위반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 중앙대학교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 교수와 아주 그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유착 관계가 이어져 왔어요. 그 2007년에 이분한테 그 석사학위 시작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5학기 동안 하면서 1,200만 원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이 교수는 또 그 표절 논문을 그 석사 과정으로 통과시켜 주셨고, 그리고 2009년 8월에 이분이 MBC 시청자 위원이 돼요. 그 한 위원이 추천하셨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당시 야당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하셨잖아요, 예, 본인도. 했습니다. 근데 야당 네. 추천 이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뭐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당시. 서로 이렇게 그 좋은 자리 있으면 제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그 뭐 아주 우연하고 뭐 야당 인사라 개입 안 했고 이런 설명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거 지금 조국 후보 얼마나 문제됩니까? 저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그분도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부정 축제한 거 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 교수라는 분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겠는가? 이분이 WI라는 회사에 지금 그 상장 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WI라는 회사가 한국 PMG 지금 그 비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로 해서 아마 그 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을 후보자가 취득하자마자부터 2018년 하반기인데요. 이 회사의 상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우회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언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설마 공교롭게 그렇더라, 큰 행운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아직까지 행운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네, 이제 곧 발생할 겁니다. 예. 이게 국민들께서는 8천만 원이 뭐 그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후보자 전 재산의 10%가 넘는 돈을 그렇게 불확실한데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심스러운 거고요. 지금 상장하겠다고 이 회사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주식이 보통 10배, 20배 뛴다는 거는 아마 후보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지 그 참 의아하다 이렇게 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이런 내부 정보에 의한 이런 그
비상장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이러한 것에 해당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그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면서 이 범죄 의혹이 높은 후보를 놓고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 우리 지금 국회가 우롱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후보자께서 어떤 연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추천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질과 자격을 잘 판단하셔서 저는 이 너무 과도한 직을 맡지 마시고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민주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 유공자신데 그거에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답변할 거 있으세요, 후보자?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하세요. 법률적 적용 문제인데 지금 내부 정보 이용했다는 부분 사실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주간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합법을 좋아하시네요. 예, 더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 질의입니다만 오늘 오전 질의는 이 생중계 중이고 이제 오후에는 2시에 우리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간사님까지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안양 만화 출신 이정걸 의원입니다. 예.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81년에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예. 3월 달에 들어가셨다가 81년 12월에 입영하신 거 보니까 지금 바로 그냥 2-3일 만에 강제 징집은 1학년 말에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군요. 1학년 말에서 한 3년 이제 병장으로 전역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학하셔서 다시 학생 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학생 운동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또 영어의 몸까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86년에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집시법으로요? 예. 네. 그래서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반 직장에 취업하셨다가 다시 변호사가 되셨군요. 예. 네. 그런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큰 피해를 보고 또 그 시절에 어려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도 갔다 오시고요. 그것도 군대 강집 갔다 온 이후에 또 전역하셔서 복학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의지가 굳고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관된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변호사 활동을 이제 방송 언론을 중심으로 표방한 사무실을 열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성원 변호사를 일부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대표 변호사를 올해 한 10여 년 하셨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세라는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17년? 지금 이제 19년째 정도. 네, 19년째. 뭐 어렵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관 출신도 아니고 대부분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가지 원칙은 지키자. 그래서 우리 브로커는 쓰지 말자. 이런 걸 결의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당 인사이시고 그다음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고문 변호사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19년이나 대표 변호사를 운영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사회운동 하시면서 무슨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한 어떤 심정이랄까 또는 비결이랄까 아니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이 정부에서 방송통신 정치에 관해서 헤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활동이나 경력을 토대로 정말 심사 끝에 모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 그런 소감 같은 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 언론 미디어 전문 로펌을 지향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뭐 논의에 참여를 하면서 이쪽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계속 했던 일들이 이 방송 쪽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언론의 중요성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민주주의의 완성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독립되고 방송이 올바르게 쓰는 것만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 그 의지를까지 지켜오신 분이신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은 좀 들으시겠지만 좌파 이념적 편향성,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그 자리에 적합치 않다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이 이 좌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는 분인데 김형진 변호사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분이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같이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하신 분이. 예, 미국 변호사로서 저희 같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같이. 예, 김영진 미국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을 일하고 같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가요? 예. 네. 했던 걸로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묻겠는데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 그 과거 위원장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볼까요? 최시중이라는 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제 측근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력도 높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셨어요. 예. 네. 그만큼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왜 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최측근에서